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날씨가 궂은 날씨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서 전화들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이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조금 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무릎 관절은 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그 관절 구조이기 때문에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기압, 저기압 이런 날씨가 굳을 때 저기압이 생기거나 기압 차이가 나면 정상 사람들은 무릎 안에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압력 조절을 미세하게나 조절할 수 있어서 통증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센서들이 대부분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력이 조금만 그 차이가 나도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심해지고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옛말에 날씨가 굳으면 무릎이 아픈 거 보면 비가 오려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고요. 예.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3이요. 73세. 아,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제가 네네네. 이거 어머니라고 잘못 말씀드렸나 순간 예. 놀랐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신지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이 다리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걱했어요. 네. 아이고. 삐걱해가지고 MRI를 찍었더니 네. MRI 상으로는 그분이 그냥 그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6주만 있으면 네. 이게 아물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손상됐다 이렇게 얘기 들으신 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딴 병원에서 얘기를 거기서는 그냥 6주만 있으면 이게 가라앉는다고만 했고 뭔지도 네네. 모르는데 딴 그냥 병원을 6주 기다리고 계신 건 갔어요, 아니고. 그걸. 자료를 챙기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선생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 연골이 좀 파열이 돼가지고 네. 예. 파열이 됐다고 아마도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연골이 파열됐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 보면 무릎에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주로 아프신 게 지금 처음에 아프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5월 17일 날 그랬습니다. 한 석 3개월 달 되신 정도? 거네요. 그죠? 예, 한 3개월 넘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아프시죠? 예. 네. 어머니 그게 특징이에요. 예?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면 예. 특히 무릎 뒷부분에 반월상 연골 뒤 후각부라고 얘기하는 뒷부리가 찢어지면요. 네. 처음에 1, 2주 정도, 처음에 찢어질 때는 막 통증이 막 심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예.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낫네? 나았나 예. 보다. 멀쩡하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관절이 이미 처음에는 신호를 보내다가 나는 이제 내 무릎 주인이 치료를 안 하려는구나. 나는 포기해야지. 그리고 수명이 다한 거예요. 정말요? 반월상 연골은 장력을 유지해주는 구조거든요. 저희가 네. 쉽게 비교할 때는 그 대나무 광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나무 광주리는 얼기설기 짜여 있어서 큰 무거운 물건을 집어넣어도 지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탱하죠. 네. 그런데 거기 대나무 광주리에 보면 테두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테두리 중에 한 군데가 하나가 찢어지면 예, 아무리 조금 무거운 물건,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들어놓으면 기능을 못하고 다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월상 연골은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해주고 봉합을 해주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정형외과 의사들의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물론 연세가 많으시고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이거 보통 수술 안 합니다. 아니면 뭐 예.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6주 분들도 기다리면 있지만, 된다 하셨대요. 6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상은 좋아지지만 그게 증상이 좋아진다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반월상 연골은 찢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네. 반월상 연골이 있으면 그 바깥쪽 테두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안쪽 부분은 아예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라 찢어지면 네네. 그냥 없어져 버리는 녹아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예. 특히 반월상연골 후각부가 찢어지면 최근에는 예. 이거를 다시 봉합해주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 그렇게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검사하신 자료를 잘 챙기셔서 네. 다른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많이도 말고 3군데 알아보시고 3명 중에 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석 달 정도 지났거든요. 원장님, 네. 그렇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는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퇴행성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이 아니라면 보통은 6개월 정도까지는 퇴행성 변화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 괜찮겠지 그리고 한 1, 2년 지나다 보시면 1, 예. 2년 전 사진이랑 지금이랑 이제 다시 검사해 본 사진이랑 비교하시면 막 그 관절염이 확 진행돼 있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예. 내 무릎이 많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챙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 꼭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치료를 네네. 예, 안 해줘요. 이렇게 병원을 가면은. 네. 아이고, 왜안 해주냐면은- 얼마나 어머니, 답답하셨을까. 그게 예. 치료를 안 해주는 게 양만 아니라 치료를 안 해주는 게 양만. 아니라 혹시 의사들은 이거 내시경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어머니가 수술하시기 싫으시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셨어요? 아, 수술하는 건 싫죠. 수술해야 될 건 해야 그래요. 돼요, 어머니. 예. 아, 내시경 수술은 앞서 저희가 또 길게 이전 통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부담이 없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앞으로 어머니 100세 시대잖아요. 예, 튼튼하게 무릎 관절 잘 유지하면서 사용하시려면 지금의 약간의 이 수고로움, 번거로움 이런 거는 조금 감내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네. 어머님 같은 사례에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증식 주사 치료 이런 거는 어떻게 적용을 할 만할까요? 사실은 관절 내 구조가 손상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식 주사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예, 연골이 연골이 찢어지면서 관절에 물이 차고 이런 예, 염증이 물이 차요. 동반되어 있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보존적인 치료로 증식 주사를 권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머니는 정밀 검사 소견에서 연골 파열이 이제 진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답을 쓸 차례지 어머니는 이 답을 써야 되나 무슨 색으로 써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답을 쓰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게요. 줄기세포 얘기를 상고해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나 싶어서요. 네, 어머니 줄기세포 치료는 반월상연골 손상에 쓰는 게 아니라요. 예.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 손상에 쓰는 거예요. 어머니는 줄기세포 치료에 해당이 안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하셔도 네. 되니까 좋은 거죠. 그럼요. 예. 내시경 시술, 수술 겁나시더라도 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시고 자, 결과지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전문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평소에 무릎 관절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그 공교롭게 전화 주신 분들이 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사하시고 진료 보시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고민하시다가 결정하시면 다행이지만 고민만 하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노령기에 60대, 70대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어떻게든지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고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는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요. 네. 좀 더 용기 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